지금 우리가 현재 지도, 세계 지도 본 적 있죠? 세계 지도를 보면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해요. 5대양은 바다가 5개, 대륙은 6개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근데요, 이 대륙들이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결국 서서히 이동해서 지금의 대륙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사람, 그 썰을 대륙 이동설 법칙은 아니야. 확실하냐고? 글쎄,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설 이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베게너가 주장했어요. 사람 이름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베게너가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옛날에 하나로 붙어 있었거든. 그 하나로 붙어 있었던 대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개야. 왜 외래온 것 같아? 이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초대륙 이렇게 표현해요. 초대륙. 하나로 붙어있던 큰 대륙을 뜻하지. 거기에서 서서히 분리, 조금씩 나누어지더니 결국 서서히 분리되어서 지금의 대륙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사람 베게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장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야. 뭔가 여러 가지, 이 과학자거든, 당연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하나 붙어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별표 치자, 거기. 이렇게 얘기했던 증거들. 대륙 이동설의 증거. 별표 치자. 왜 이렇게 얘기했지? 라는 증거. 자, 첫 번째를 보면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그런 거 해봤는데, 소리 너도 해봤을 거야. 이렇게 뭐 퍼즐 같은 거 맞추는 거 있지. 퍼즐을 맞추다 보면,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세계지도를 펼치고 가위로 오려, 대륙을 오려갖고 이렇게 맞추면 딱 들어맞진 않지. 시간이 지나갖고 뭐 풍화도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해안선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해요. 첫 번째 근거. 베게너가 봤더니 해안선이 들어맞네? 이거 이상한데? 옛날에 뭐야?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빙하의 흔적.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란히 있어. 근데 빙하의 흔적, 여기 있던 빙하의 흔적이 여기로 있어. 이렇게. 무슨 얘기니? 옛날에 붙어 있을 확률이 있지.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일치해요.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한데요. 여기서 산맥이 막 오다가 끊겼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붙어있던 거 같이. 자, 거기 보면 산맥 분포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산맥, 끌어져 있던 산맥이 다른 대륙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옛날에 살던 생물이 죽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발견되는 화석, 여기 발견되는 화석이 같다는 얘기는 예전에 같은 기후에서 같은 생물들이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화석 분포까지도 들어맞더라. 그래서 베게너는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인 분포도 들어맞아. 이상한데 옛날에 하나로 붙어있던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어. 여기까지 우선 해보자. 자, 106쪽을 같이 볼게요. 대륙 이동설, 베게너는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 초대륙. 겁나 큰 대륙이야. 거기에서 서서히 이동했다라고 했고, 자, 1번은 별표 치셨죠. 해안선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해요. 자, 두 번째, 빙하 흔적이 결국 서로 연결돼요. 산맥도 서로 연결돼요. 화석 분포, 글로소프테리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양치식물.
양치신물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고사리라는 게 있어요. 고사리, 뭐 고사리 같은 뭐 그런 느낌.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약간 공룡 뭐 비슷하게 생겼대. 뭐 그런 것들 연결되더라. 밑에 있는 네 가지. 자, 그걸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107쪽 가보자. 지구의 모든 대륙이 모여졌던 대륙을 뭐라고 한다고? 동그라미 시작 판게아. 이름은 알아야겠어요. 판게아. 모든 땅, 뭐 이런 느낌이래요. 라틴어인가 그래요, 라틴어. 뭐 라틴어 몰라요. 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얘들아,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왜? 땅이 어떻게 움직여? 바보야? 이런 얘기했어. 일단 이동한 것 같아. 그래서 이동했다고 주장을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동했는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왜 설명이 안 됐냐? 몰랐거든요. 본인도 몰랐거든요. 맞네. 여기 잘 보고 왔어? 음. 106조. 뭐 빠르게라도 그냥 한번 보면 저 106조 얘들아 같이 보면 거기 가로가 있었네. 그래도 가로 한번 놓고 가자 얘들아. 맨 위에 106조 해설이 그 106쪽에 맨 위에 그 체크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자, 우리가 어떤 거 배우는지 거기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높은 열에 의해서 녹은 그 이름 뭐지 얘들아?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긴 지형을 화산이라고 하고요. 땅 흔들리는 거 우리 알잖아. 뭐라 그러니 얘들아? 지진. 그 어딘지 알겠죠? 다음. 지층과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화석. 복용학생, 요걸 우리 여기 써있잖아 지금. 대륙 이동서라고 들어봤니? 복용이? 옛날에 하나로 붙어있던 대륙이 지금 분리돼갖고 지금처럼 됐다 라고 하더라고. 확실한 것 같아? 그렇지 않지. 그래서 대륙이동 설이야. 누가 주장했다고? 베게너가 주장했어요. 근데 베게너는 그래서 옛날에 하나로 붙어있던 판게아가 분리돼서 이렇게 됐다. 여기 별표 시절이 되네. 어디? 대륙 이동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1번 바로? 해안선이 지금의 그 대륙들 해안선을 맞춰보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딱딱 어느 정도 들어맞더라. 두 번째, 빙하의 흔적, 빙하가 저기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었어요. 이거 옛날에 붙어 있었다고 추정되거든. 근데 여기 빙하 흔적이 여기에서 이어져. 또 여기 산맥 끊어진 게 여기서 이어져. 또 여기서 발견되던 화석이 여기도 발견돼. 그러면 야, 같은 생물이 같은 기후에서 살았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까지 했어요. 자, 107쪽 넘어갔어요. 그래서 판게아 동그라미 지나가 했어. 판게아 찾았니? 거기다 요거 세 글자만 써요. 복용학생. 초대륙.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 가볼게요. 지금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지구본 같이 생긴 거, 판게아. 확인했어요, 학생들? 그렇게 생겼다가, 서서히 분리. 그게 이제 해안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느낌 들지? 그래서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산맥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지진도 발생하고, 뭐 그렇게 되었다. 자, 4번에 대륙 이동설의 의의와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거 획기적이었어요. 대륙이 이동했다고 획기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사실. 저렇게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어요. 왜? 야, 어떻게 땅이 움직이니? 땅에 다리가 달렸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뭐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답은 움직이고 있어, 얘들아.
우리 그 밑에 판이라고 하는데 판은 서서히 미끄러지듯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 왜 움직이는지 누가 물어봤더니 얼굴 시뻘개져가고 설명도 못했어. 시뻘개진 건 내가 그냥 추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점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지질학적 지질학이 큰 기여를 했어요라는 거는 의의가 있는데 한 개의 밑줄 쳐볼까요? 자, 대륙 이동설은 뭘 설명하지 못했다.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찾았니? 인정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근데 지금 인정받는 거 같지? 죽고 나서 인정받았어요. 보통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후 사람들이 조금씩 하면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거, 즉 멘틀 대류라는 걸 발견해. 멘틀에 대류가 일어나고 움직이고 있던데 라는 걸 밝히고 나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야, 자료 한번 보세요. 대륙부에서 해안선 맞추기 그림 한번 봐봐 얘들아. 그거 잘 들어맞는 거 같지 않냐? 어느 정도? 그 정도 맞는 거야. 자, 개념 빌드업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다 했죠? 응. 자, 첫 번째 1번. 백예론은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해서 지금처럼 됐어요. 무슨 썰? 대륙 이동 썰. 다음. 3억 년 전에 하나로 붙어있던 거대한 대륙을 판게야라고 합니다. 넘어가보자. 다음.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자, 화산은 뭐야? 폭발하는 거예요. 뭐가 폭발하는 건데요? 땅 밑에 있던 얘들아, 그 마그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그마에 증기 같은 게 막 나와. 그 증기가 쌓이면 압력밥솥 같은 느낌이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면 어떻게 폭발해버리거든? 그때 우리는 뭐야? 화산이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해.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그 중에서 보통 화산이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제일 약한 틈으로 나와? 다른 두꺼운 데보다는 좀 약한, 지표가 약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현상, 이때 나오는 걸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화산 폭발 결과 나오는 거,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나와요. 고체는 뭘까? 큰 덩어리들, 화산탄, 화산재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화산진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체, 용암도 같이 나와요. 용암은 액체, 가스는 기체, 그 다음에 고체 물질까지 같이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지진. 지진에 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 그 다음에 진앙. 자, 들어봐. 이 땅이야, 이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진이 시작됐거든. 여기 땅속 깊은 곳에 지진이 시작된 곳을 지진의 원인 진원이야. 진원인데 여기서 지진파가 빙빙빙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거든 얘들아.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 사람이 여기 왔어.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진앙. 자, 들어봐. 여기는 실제 발생한 곳. 맞니? 요거는 그 바로 위는 무슨 지점? 지표 지점을 뜻해. 그래서 진원과 진앙 이렇게 표현해.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진원, 진앙 동그라미 칠까요, 학생들? 진원은 뭐라 그랬어요? 발생한 그 내부의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진앙은 이해하십니까? 바로 위에 있는 지표 지점을 얘기해요. 진앙은 갈 수 있겠지 우리가. 근데 진원까지는 못 들어가 보겠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화산대 지진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대충, 뭔지 아니더라? 뭐 그린 것 같은? 이거. 세계지도예요. 못 믿겠지만. 자, 세계지도 대충 그렸어. 예. 세계지도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근데 사람들이 데이터가 쌓였어요. 어떤 데이터가 쌓였냐? 잠깐만, 다 들어봐. 파란색 보이지? 지진 발생한 곳 점 찍어. 이번에 여기서 발생했네. 점 찍어. 점 찍어. 이렇게 이런 식이야. 자, 계속 점 찍어서 이게 누적된 데이터로 만든 요 파란색 부분을 뭐라고 하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래요. 뭐라고 할까? 지진대. 다음 빨간색 보이지? 빨간색. 화산 발생해서 점 찍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근거로 요 점을 찍었더니 이름이 뭐라래? 화산대라네. 얘들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지진대하고 화산대하고 어때? 서로 별개니 아니면 거의 일치하니 지금? 거의 일치하지. 저로 다시 돌아가서 대륙이 이동한다고 백윤아가 주장했거든요. 예, 처음에 인정도 못 받았거든. 근데 멘틀이 막 돌고 돈다는 것도 확인했거든.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후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야, 지구는 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개의 판이 돼 있고 판들끼리 움직이면서 막 부딪히고 지각 변동도 일으킨다는 이론이 최종 이론이야. 판으로 돼 있어. 판 구조를 해야 돼요. 자, 근데요, 지진하고 화산 이거 일어나는데 점으로 찍어서 봤더니요, 결국 요런 식으로 찍어서 봤더니 요 부분들이 결국 뭐야? 띠처럼 나타나고, 요것들을 보니까 이게 뭐야? 결국 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 결국 이 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판이 서로 만나는 곳들에서 항상 뭐야?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 정리해보면 지진대와 화산대 점을 찍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다 얘들아?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치하는 걸 색연필 같은 거로 쭉 그렸더니 109쪽 볼까요? 109쪽을 안 받는 거예요. 108쪽에 맨 밑에 있는 왼쪽 오른쪽 마치 그 안에 하나하나의 그 퍼즐 조각처럼 나오지. 그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뭐라고 하자? 하나의 판,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대가 뭔데요? 화산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지진대는 뭔데? 지진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를 점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그 특징 거의 일치한다는 거. 전 세계 화산대, 지진대. 자, 1번 동그라미 별표 치자 얘들아. 1번 동그라미. 찍었을 때 가장 진하게 찍히는 전 세계의 지진 화산 중에 70% 여기서 일어나거든. 환, 태, 평, 양. 지진대, 화산대, 환. 내가 이름 써볼게. 자, 환태평양 지진대. 지도 잘 알아요, 학생들? 환태평양이라고 아니? 태평양은 알지? 우리 태평양이 붙어있는 거 알아요? 응. 그걸 이런 식으로 둘러싼 지대야. 환, 둥글다는 뜻이야. 그래서 태평양을 둥글게 둘러싼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전 세계 지진 화산의 몇 퍼센트가 일어난다고? 70%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환태평양 지진대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야, 여기는 겁나 뜨거운 곳이구나. 겁나. 그래서 불의 골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를. 이거는 동그라미 쳐보자, 얘들아. 전 세계 화산 지진의 70%가 일어나는 곳을 불의 골이. 우리는 불의 고리하고 가까이 있냐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긴 해. 그래도 학생들 알죠? 지진. 일본이 지진 자주 난다는 거 들어봤지? 일본이 언젠가는 지진으로 침몰할 수도 있대. 근데 일본이 그 띠 바로 근처에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조금 나아. 그래도 조금 난 게 아니라 많이 낫지 사실은. 지진이 아주 안 발생하는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도 있고 해령 화산대라고 그 해령이라는 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왼쪽에 있지만 해저 산맥이거든요. 해저 산맥,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양한 지진대가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만 기억하자. 뭐 환태평양 지진대. 요건 좀 기억해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백구 쪽. 야,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그랬는데 판 별표 칠게요. 판 3개 치자 별표. 도대체 판이 뭔데요, 선생님? 우리 지구 내부 구조 다시 한번 읊어볼까? 지구 바깥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얘들아. 제일 바깥쪽을 뭐라 그래? 지각. 안쪽 멘틀, 외핵, 내핵. 기억나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판은 지각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자, 들어봐. 여기, 거기, 지금 하셔야 돼요. 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판이란 무엇인가?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렸는데. 자, 여기는 지각. 여기 무슨 지각이에요, 학생들? 여기는 대륙 지각. 뭐라 그럴까? 해양 지각. 여기 바다, 여기 바다가 되며, 여기는 뭐니, 얘들아? 여기 뭐니, 얘들아? 멘틀이야, 멘틀. 멘틀은 가장 두껍고, 깊이는 6,400km까지 되거든? 엄청 깊은데, 그럼 판은 지각인가요? 아니야. 잘 들어봐. 자, 멘틀을 둘로 나눠. 멘틀, 깊이, 여기 한 100km 정도, 여기 기준이 될 수 있어. 100km까지는 딱딱해요. 딱딱해. 돌덩어리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암석권이라고 불러. 눌렀을 때 막 푹푹 들어가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좀 있는 살짝 약한 부분 여기서부터는 좀 약해. 이제 여기를 연약권. 멘틀의 암석권, 멘틀의 연약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기준은 100km 기준으로. 그때 우리가 말하는 판은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지각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각, 판 맞지? 근데 지각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각과 뭐까지 합쳐서 얘기한다고. 멘틀 윗부분까지 합쳐야 돼요. 그래서 야, 판은 지각만 의미한다. 아니야.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단단한 부분까지 합쳐서 얘기해. 그리고 멘틀이 막 움직이는데 멘틀이 대류한대. 대류. 멘틀이 왜 움직이냐면 여기에서 열대류라는 게 일어나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거 따라가고 조금씩 움직이거든. 그걸 멘틀 대류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멘틀 전체는 아니고 멘틀 윗부분은 판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멘틀 대류는 약한 어디서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일어나. 얘들아, 너희들 대류가 뭔지 아니?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저런 거 틀어놓으면 전체가 따뜻해지지.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가면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결국 대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온도차가 필요해요. 온도차. 그 온도차가 즉 아래쪽은 고온, 위쪽은 저온. 그래서 돌고 있어요. 여기는 멘틀 대류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자, 상부와 하부의 상부, 하부, 상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멘틀 상부까지 얘기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자, 들어봐요. 거기 판이 뭐니? 판 별표 치셔야 돼요. 판이 뭐니? 그러면 지각이니? 아닌지 선생님 뭐라 했는데 지각 플러스 멘틀의 어디까지? 상부. 그래서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는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 거기다 세 글자 써볼게요. 암석권이라고 쓰죠. 암석권. 요거 암석권. 자, 판의 두께는 보통 100km까지요. 그래서 100km까지는 딱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딱이야, 완딱. 완전 딱딱.
그래도 조금 연약한 건 100km 밑에서부터야 얘들아. 거기서부터 멘트링 움직임이 시작되는구나. 기억하자. 자, 판의 두께 오른쪽에 나왔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알아요. 요쪽 판. 요쪽이 형성됐으면 대륙판. 요쪽은 해안판이라거든? 딱 봐도 얘가 두껍지. 대륙판은 두꺼워요. 해안판은 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판의 운동과 판의 경계, 우동이래네. 판은 움직여요. 못 느끼겠는데요. 왜 못 느끼는지는 거기 속도 보면 아는데요.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를 움직인대요, 지금. 우리 땅이, 즉 판이 움직여. 1년에 수 센티미터, 요 정도, 1년에 한 요만큼 움직인대. 근데 그 멀리 이렇게 붙어있던 게 어떻게 다 흩어졌냐. 그게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근데 그 움직임은 다 똑같냐고요? 밑에 있는 저 자료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볼까 얘들아? 보고 있니 얘들아? 방향이 다 똑같니? 아니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판과 판이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게 엄청 중요해. 자, 2번 동그라미 별표 쳐야 돼요. 위험한 동네는 어느 동네? 그 지도상에 보면 위험한 동네하고 안 위험한 동네를 구별하는 방법은, 위험한 동네는 대부분 판의 경계 쪽에 있어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있으면 위험해. 거기에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 지진, 화산, 직업변동.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판은 일단 판의 운동 방향은 뭐야? 다 제각각이야. 자, 2번 판의 경계. 지구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속력도 달라. 그래서 결국 멀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다. 이게 판 구조론. 그 마지막 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써볼게요. 판 구조론. 그걸 판 구조론이라고 해. 자, 그 오른쪽에 보면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른 오른쪽 추가 설명이에요. 얘들아, 그 판이 이렇게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 그냥 이 책에서 잠깐 소개만 했어요. 판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 움직이다 보면 판이 서로 떨어져 나가기도 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어.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수렴형 경계라 해요. 수렴이란 말 알아 모르겠어. 수렴은 모인다 이런 뜻. 요건 발산 경계라는 발산형 경계. 요거는 보존 경계. 어긋나는 곳.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알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살짝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냥.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가까워. 무슨 경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지냐 막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고1 과정이에요. 고1. 자, 백구 쪽에 오른쪽에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는 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찾았니?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자, 보존 경계는 어긋나는 경계. 그래서 그 밑에 지도에 보면 어떤 화살표는 서로 마주 보고 있지. 마주 보고 있으면 그쪽은 뭐다? 수렴 경계야. 어떤 화살표는 어떠니 얘들아? 서로 멀어지고 있지. 그쪽 경계는 발산 경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고, 저 북아메리카판 보이니 얘들아? 북아메리카판 지도 오른쪽 위쪽 거기 보면 서로 어긋나고 있지. 그쪽은 뭐라고 부른다고? 보존 경계. 이런 말도 있구나.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안 다뤄. 넘겨보자 얘들아. 그래서 뭐 어떻다는데 이거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일어난다? 판의 경계. 그 판의 경계에 있는 동네에 아는 동네 있어요? 일본이야, 일본. 우리는 판의 경계에서 좀 떨어져 있어. 판의 중심부에 살면 판이 이렇게 하나의 판이 있을 때 어떤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동네가 여기야. 겁나 위험한 동네야.
우리 동네 여기야. 좀 안전한 동네야. 이렇게 볼 수 있어. 모든 것들은 판가판이 만나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돼. 여기 있으면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어. 지진도 자주 나, 막 화산도 폭발해. 집값 떨어지겠네. 그렇지? 여기. 그래서 우리는 자 일본이 여기 정도 있어. 우리 그렇다고 막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언젠가는 아니고 언제든지 큰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었는데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몇 년이지? 5년? 10년? 한 10년? 너희들 너무 어렵구나. 10년 전에 얘들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전날 갑자기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크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능이 연기됐어요. 들어봤니? 들어봤어?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보다는 낫지. 왜 낫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건데?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판이 경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 자, 그래서 거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여기서 하고 싶은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명제 화산대와 지진대는 별개야 일치한다. 답은 일치한다. 그 일치하는 건 결국 왜 일치하냐면 뭐야?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판의 경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브레고리라고 저 진하게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그렸죠. 거기가 브레고리예요. 그냥 제일 위험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에 끼로 돼 있어. 다음 화산활동과 지진의 피해와 영향을 보시면 요거는 학교에서도 그래서 조금 교육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화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니? 자, 도로, 건물, 구조물이 부서져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 전 재산 날아갈 수도 있고. 다음 비행기한테 왜 영향을 주냐? 화산 지진하면 흙먼지 같은 거 엄청난 거대한 먼지가 하늘을 뒤덮을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화산재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요, 바닷물이 갑자기 급격한 그 압력 변화로 넘칠 수도 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 지진 헬 또는 다른 이름으로 쓰나미 이렇게 얘기해요. 쓰나미가 발생한다래. 자, 이로운 점.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점. 자, 찾아보자, 이제 좋은 점. 있잖아, 얘들아. 화산 터졌을 때 나온 그 성분들이 그래도 토양에는 도움되는 성분들이 좀 있거든. 일부러 막 구해서 사람들이 쓰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하긴 해. 다음. 온천 가봤어요? 온천? 네. 우리 집에서 온수 나와. 그 온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 집에서 보일러가 가열해갖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온천 같은 사람 뜨거운 물은 뭐야? 그냥 지하에서 기하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게 지금 분출되고 있어. 그런 거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고 화산지대 같은 거 제주도 같은 곳들 얘기하지. 그런 것들 그래서 관광자원 또는 지열 발전 땅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자 5번 볼게요. 자, 우리는 정리해볼게. 우리는 어디야? 판의 경계에 딱 있니? 그거 아니라 그랬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안전지대니? 그것도 아니라 그랬지. 자, 거기 보시면 비교적 떨어져 있어요. 지진, 솔직히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규모 5.0이라고 표현하는데요. 5.0 그 아래쪽은 만약 지진이 일어났을 얘들아. 근데 둔한 사람은 일어났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조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한 5.0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정도는 일어나. 근데 그 아래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 방금 난 못 느꼈어. 왜 못 느꼈어요? 너무 약해. 자, 그래서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를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쭉 모아봤더니 옛날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대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야. 그래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맞겠지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진 대피훈련, 세계는 대피훈련 하라고. 지진 일어나면 어떡할 거니 너희들?
도망갈 거지. 도망갈 거지. 나갈 거지. 그냥 있을 거지. 애매하지 않니? 너네 그냥 있을 거야. 너 잘 가. 알았지? 가다가 저기 그저 근데 왜 안 나가는지 아니? 저 가다가 저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지? 애매하네요. 많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중에 움직이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연습씩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 내진 설계라고 들어봤어요? 내진.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 별로 없는데 일본은 건축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내진 설계해서 지어야 돼요.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우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밑에 있는 거 하면서 선생님이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륙은 이동해, 대륙이 이동한다고, 이동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베게너.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베게너는 뭐 자다 일어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인정 받았다 그랬나요? 못 받았다 그랬죠?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근데 훗날 멘틀 존재가 발견되고 멘틀이 대류한다는 사실 그런 것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결론은 뭐야?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판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야. 지금 결론은 그걸 판 구조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진, 화산 자주 발생하는 곳을 점으로 뚝뚝뚝뚝뚝 찍으면 지진대, 화산대 그런데 특징 거의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일치하는 거 다 선으로 그어보면 뭐야? 판의 모습이 드러나 버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저 개념을 더 가볼게요.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다음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 자주 발생하는 지진대라고 하고요. 판의 정의는 지각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각과 멘틀의 어디까지? 윗부분, 딱딱한 부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좀 조심하자. 판이라고 합니다. 자, 111쪽 가보자 얘들아. 화산대. 아까 선생님 여기다 대충 얘기는 했지만 뭐 지도 대충 그려라고 막 찍었지. 빨간색, 파란색 찍었던 거 기억남? 그 찍어보면 어떻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치한다. 확인해보자. 자, 가상 지구 프로그램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탐구도 뭐 가상 뭐 AI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 가상 지구 프로그램의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 빅데이터를 추가한다. 전문화. 이게 뭐야? 세상이 바뀌었네요. 자, 표시를 끄거나 키하면서 옛날에는 저 이거 색연필 갖고 직접 찍는 걸로 했거든. 요즘은 하나 누르면 빨간색 나왔다. 하나 누르면 파란색 나왔다. 또 하나 누르면 둘이 겹쳐졌다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띠 모양이고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거 결과 및 정리 바로 갈게요. 띠 모양으로 분포해요. 맞지? 확인했지 얘들아? 자, 이번 또 중요해. 계속 강조하지만 판의 경계는 즉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일치하는데 경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떨어져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밑에 있는 거 두 개 해보자 얘들아. 자,
자, 다 한 거 같죠? 1번. 옳은 거는 O, 옳지 않은 것은 X다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답안 확인해 볼게요. 띠 모양이에요. O. 거의 일치한다. 계속 얘기했죠. 거의 일치해. O. 판의 내부에는 화산이 위치하지 않는다. 자, 판의 중앙부에는 화산이 아예 없니? 그랬으면 사실 없진 않아요. O했니? O 안 했지? 화산이 위치하진 않지만, 다시. X인 이유는, 그래도 그 판의 경계에 밀집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거 선생님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OS, XS. OS? X? 자, 봐봐. 지진하고 화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지진대하고 화산대 얘기했을 때 무슨 대가 더 많을 거 아니니? 있잖아. 화산이 터지는데 조용히 터질 수 있니? 말도 안 되지. 화산이 일어나면 뭐는 무조건 동반이라는 얘기. 지진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지진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뭐가 더 많아? 지진대가 더 많다는 얘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지진이 발생할 때는 항상 화산이 폭발해야 돼? 아니야. 근데 반대는 맞아. 반대는 화산이 폭발할 때는 꼭 지진이 일어나. 조용히 갈 수는 없어요. 지진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진은 일본에 자주 발생해요. O. 자, 2번에 A 지역은 불의 고리에 해당해요. A 지역 아니야. 그 태평양 아니잖아. 그 B 지역이 맞지 얘들아? 다음. B 지역에서는 화산 지진 모두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니은 맞아요. 화산 활동과 지진이 모두 일어나는 곳만 판의 경계이다. 아니야. 화산만 일어나는 경계도 있어. 답은 2번. 맞았어? 잘했네. 넘겨보자. 넘겨보면 멘틀 대루설 뭐 이런 건 아닌데 넘어가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114쪽, 115쪽, 116쪽 여기까지 해볼까요?